오늘 대통령 담화 직후에 한동훈 대표의 발표가 나오면서 여당 내에서 아주 격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잠시 영상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담화가 이루어진다는 사실 자체를 사전에 내용은 물론이거니와 전혀 들은 바가 없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없었죠? 그리고 그 내용은 지금의 상황을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을 합리화하고 사실상 내란을 자백하는 취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당론으로서 위님 앉아주시죠. 탄핵을 찬성하자는 제안을 드립니다. 강명구 의원 말씀하세요. 말씀하세요. 선관위와 정치인들을 체포하기 위한 의도로 이런 행동을 했다는 걸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다릅니까? 자, 일어나서 반말하지 마시고 임종덕 의원 일어나서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자, 경어를 써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임종덕 의원? 자, 지금 이 상황에서 이런 얘기 안 할 수가 없어요. 자,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을 제명 또는 출당시키기 위한 긴급 윤리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러한 이 혼란 상태를 극복하는데 질서 있게 이걸 이제 다 중지를 모아서 이 국민들이 불안하지 않게 처리하자라는 것이 우리 의원 다수의 뜻이었고요. 저도 잘 경청하고 왔습니다. 내란죄라고 이 대표님께서 단정하시는 것은 좀 서두른 감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드립니다. 네, 혼란스러운 여당 상황 봤는데요. 자,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당론은 탄핵 반대죠. 탄핵 반대 이런 상황에서 뭔가 그 지도부에서 중지를 모은 다음에 발표를 해도 더 큰 혼돈을 막을 수는 있을 텐데 어떻게든 결론을 낼 거 아닙니까? 근데 그 한동훈 대표의 저 상황, 저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최고위의 의견을 모아서 그동안 우리가 대통령의 직무 배제를 한시라도 바삐 해야 된다는 것에는 의견이 모아졌었고, 그래서 국정 정상화 TF를 통해서 하야 계획도 저희가 제안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근데 대통령께서 이제 그것을 부정하시고 탄핵으로 가겠다라고 스스로 아마 마음을 먹은 것이 아닌가라고 예상되는 오늘 대국민 담화를 하셨었죠.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아무리 야당이 그간의 입법 폭주, 탄핵 특검, 그리고 예산 농단 등을 통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 상황과 흡사하게 국정을 이끌어 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되지는 않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계엄령이 선포된 직후에 이것은 위법한 처사이고 따라서 온 힘을 다해서 이것을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는 의사를 직접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발표하신 담화에 대해서는 사전에 이 내용을 당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고 심지어는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기자분들조차도 이와 같은 담화 발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사전에 이런 내용이 있으면 이제 공지가 보통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없이 한 8시 반 정도에 대통령실에 출근을 하셔서 이 내용을 녹화를 하고 추후에 이것이 이제 방송이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다만 굉장히 아쉬운 점은 당내에 안 그래도 뭐 계파 싸움이 있다, 친한 친윤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와중에 저렇게 당 대표가 우리 당의 입장을 탄핵으로 공론화시키자는 제안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당 내에서 마치 계파가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자중질환을 보이게 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한 줌도 안 되는 이 권력을 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으로 모습이 비춰질 수 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가치, 우리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는 그 존중하는 그 가치에 맞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판단을 다 함께 하자는
것이었는데 이에 대해서 이렇게 지극히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는 매우 애석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네. 한동훈 대표 입장에 대해서 윤상현 의원도 공개적으로 반대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냈는데, 좀 요즘에 저희도 이제 여당 패널 두 분을 모실 때마다 이제 당 상황이 워낙 이렇다 보니까 좀 진행하기 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김민수 대변인. 저희도 말씀하기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의견이 달라서. 근데 의견이 다른 것이 민주주의라고 항상 지금 각 당의 대표들이 이야기하죠. 근데 막상 본인과 의견이 다르면 이것은 틀린 것이다라고 하는데 저 역시도 이게 개인적인 생각을 말하겠습니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다, 위법이다라고 본인이 규정한 것 굉장히 잘못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지금 당대표였다라고 하면 입이 훨씬 더 무거웠어야 된다. 책임 있는 말이 따랐어야 된다. 근데 지금 한동훈 대표가 여당의 대표로서 위헌, 위법으로 규정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와 같이 지금 힘든 싸움들을 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수많은 의원들이 한동훈 대표의 의견에 반대를 하고 대통령 탄핵에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내 말만 맞다, 나만 정의라고 하는 건 역시 독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동훈 대표는요, 지난 총선의 패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은 내 탓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정도의 상황이 왔다라고 하면 원내대표와 함께 사퇴했어야 맞다라고 봅니다. 비상체제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지금 오늘 원내대표 선거를 통해서도 충분히 그 의사들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앞으로 이 국민의힘을 더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면 여당은 대통령이 있기 때문에 여당입니다. 대통령을 칠 생각하지 말고 이때까지 민주당이 했던 행패들에는 왜 이렇게 목소리 한번 못 내다가 여당의 대통령을 향해선 이렇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거꾸로 민주당의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 그리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 지금 사법 리스크 등등 해결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은데 거기에 단 한 번이라도 목소리를 내줘라. 대통령이 왜 이렇게까지뿐이 할 수 없었는지 거기에도 목소리를 내줘라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죠. 권성동 의원 발언 듣고 야당 패널들 말씀 듣겠습니다. 윤리 소집을 해서 제명을 하는 것보다 그런 의사를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하면 대통령께서 알아서 거치 문제를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당론이 탄핵 부결입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의원총회를 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당론 변경을 할 것인지 아니면 당론을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총의를 모아보겠습니다. 예, 아까 영상으로 봤던 그 상황 이후에 이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 거예요. 이제 원내대표가 누가 될 것인가에 따라서 여당의 그 14일 표결 그 입장이 좀 갈릴 것이다 이런 관측이 있었는데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 발언 들으시면 어떻게 지금 여당이 정리가 될 것 같다고 보십니까? 오늘 권성동 그 신임 원내대표의 어떤 당선 가능성 이거는 뭐 어제 그제부터 권성동 의원의 이름이 거명될 때부터 사실상 뭐 거의 예측이 가능했던 그런 수준 아니겠습니까? 지금 당내의 어떤 개파 그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한동훈 대표의 친한계 또는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 뭐 오늘 권성동 의원이 받은 그 원내대표가 된 건 뭐 새삼스럽지 않다. 앞으로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으로부터 체리따봉을 한 번 더 받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뭐 생각도 좀 들고요. 대통령께서 그 지금 이 내란죄의 피의자로 적시가 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지금 뭐 그 압수수색이라든지 아니면은 긴급 뭐 체포가 필요하다든지 뭐 이런 얘기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에서 저렇게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자중질환이 나고 이런 부분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다 지켜보고 계시다. 당대표는 지난번 계엄이 12.3 이 계엄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지금 의원들이 이번 14일
윤석열 탄핵안에 대해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하는 의원들이 속속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 부하기에만 여념이 없는 이 국민의힘을 보면 과연 이 국민들께서 정말 국민의힘이 국민을 위한 존재인지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만을 위한 존재인지 명확하게 판단을 하실 것이다라고 보고 여전히 당략적 측면만 고민하고 있는 국민의힘의 친윤계 의원님들을 보면 안타깝다. 그리고 지금 봐야 할 것은 용산의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라 그 국민들이다. 이런 말씀을 좀 꼭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런데 당론을 떠나서요. 지금 개별적으로 여당에서 탄핵을 찬성하겠다는 의원들이 좀 나오고 있거든요. 저 오늘도 더 있었는데 이제 강성필 부위원장 네. 어떻게 보십니까? 상식적인 거죠. 사실 국민의힘에서 현역 의원들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데 대해서 다들 위법하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다만 탄핵에 찬성을 망설이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보수 정당이 배출한 2명의 대통령이 그것도 연속으로 탄핵당한다고 하면 그야말로 보수 정치가 한동안 괴멸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의 정치적 미래도 어두워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서 있는 퇴진이라는 명목으로 시간을 좀 끌어서 자진 사퇴를 하게 되면 사실상 이것이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또 당시의 상황이 혼란스러웠다든지 아니면 또 내란죄에 대해서도 어떤 쟁점이 있다든지 이런 물타기로서 어쨌든 보수 정당의 생존권을 조금 이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지만 저희 민주당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 사퇴보다는 탄핵을 주장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위법하고 위헌적이었다는 것을 역사에 남겨야 됩니다. 역사에 남겨서 후세들이 이런 것들을 보고 다시는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함부로 위법적인 요건으로 선포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데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국민의힘 현역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탄핵만은 피하려고 하는 그런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데 이거 국민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탄핵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확실하게 결별을 하고 차라리 붕괴된 국민의힘 위에 새롭게 보수정당을 창당하는 것이 오히려 보수 정치의 미래를 위해서 밝다, 그게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어떤 상식적인 국회의원, 국민의힘 현역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저는 그렇게 해석합니다. 자, 14일 대통령 탄핵안에 대한 표결을 어떻게 할지는 이제 당 총의를 모아본다는 거 아니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도. 자, 그런데 오늘 몇 가지 권성동 원내대표로 선출된 다음에 여당에서 결정한 사안들이 있었거든요. 그중에 하나가 4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 이거 뭐 부결시키자 이렇게 당론으로 정했었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는데 보니까 찬성이 195, 반대가 85였습니다. 이탈표가 꽤 많이 나온 거 아닙니까? 먼저 어떤 분이 말씀 간단히. 김현주 대변인. 상설 특검에 관해서도 이전번에 이제 22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찬성을 함으로써 이제 이 사태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반영하는 수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 뭐 위법하다라고 미리 상정을 해서 여당 대표가 그렇게 해도 되느냐라고 김민수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우리가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히 판단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됩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비상계엄의 선포 요건, 그러니까 전시사변 그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였느냐. 지난 10월 3일 밤이 저는 지극히 평온했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이 선포됨으로써 이후에 지금 오는 이 혼란적인 상황, 국민 여러분들이 뭐 불안하고 불편하셨다라고 대통령께서는 표현하셨습니다만 그 이상의 혼란이 오고 있고 대외 관계에 있어서도 외국에서 도대체 누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라는 문의가 일 정도로 이와 같이 잘못된 오판이었다라는 것에 저는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하시죠. 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아까 잠깐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보수가 비겁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보수 정치 굉장히 비겁하다. 제가 이때까지 우리 당에 들어온 6년 동안 정말 비겁한 모습들을 많이 봤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먼저요, 민주당이 정말 어떠한 행포를 부릴 때 말 한마디 못했던 분들이라고 봅니다. 저 여기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어떤 이재명 대표의 발언이나 민주당의 강성 발언에 단 한 번도 반기를 들거나 대통령이나 여당이 공격당할 때 정말 세게 싸워본 적 한 번 없는
분들이 어떻게 우리 당의 분열에는 이렇게 앞장서는지 제가 다시 한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계엄 찬성론자 아닙니다. 계엄에 대해서 대통령의 과한 결정이었을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정치적 책임 분명히 져야 된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계엄법 2조에선 전시사변뿐만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법부나 행정부의 작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할 때도 가동할 수 있다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제가 김건희 여사 특검 같은 경우도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미 지금 불기소 결정 난 건 아닙니까? 이거 문재인 전 정권 당시에도 수차례나 털었던 건 아닙니까? 너무 그런데도 깊숙이 들어가지 불구하고, 마시고. 네, 그런데도 네. 불구하고, 네, 이것이 지금 이렇게 수차례 올라왔다라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을 공격할 것들도 충분히 많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러한 부분들이 진영 논리에 의해서, 당내 진영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결정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그 반론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 김진욱 대변인 말씀 듣고. 지금 오늘 이제 김건희 여사의 특검법을 네 번째로 올렸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까지 민주당이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것들을 국민들께서 지금 국민의 눈높이, 국민의 요구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민주당이 어떤 감정적으로 대응해서 김건희 여사를 괴롭히기 위해서 특검법을 네 번째 낸 게 아닙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분명히 문제 있고 거기에 관련되어 있던 사람들이 처벌을 받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에 기소해서 한번 법에서 정말 판단을 받아볼 기회조차 없다라는 게 말이 되겠느냐,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 하에서 윤석열의 검찰이 이렇게 불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이런 게 국민적 여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다가 올릴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고요. 지난번에도 재표결 때 6분의 이탈표가 있었죠. 이게 이제 세 번째 한 표, 네 표, 그 6표까지 늘어났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 표결 때 반대가 85표밖에 안 나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단지 어떤 국민의힘 안에서의 친윤이냐 친한이냐 이런 진영의 논리가 작동됐다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했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양심에 따라서 처리했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당론이라는 이름으로 가로막혀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이제 봉인이 해제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그 특검의 표결안에 대해서는 자유의지에 의해서 표결이 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거부권을 행사 하실지 안 하실지, 또 하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특검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드립니다.